오만과 편견 제4장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를 만나다. 그날 아침 늦게 리디아는 메리턴에 있는 사무실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메리를 제외한 모든 자매가 그녀와 함께 가기로 했다. 콜린스 씨도 그녀들과 함께 갔다. 베넷 씨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메리튼까지 걸어가는 동안 소녀들은 콜린스 씨의 자만에 가득 찬 연설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메리튼에 도착하자 어린 자매들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들은 군인들을 찾아 열심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걸어왔다. 그녀들이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남자였다. 그 남자는 장교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들은 그 잘생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장교가 그 남자를 그녀들에게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위컴이었다. 그는 장교가 되기 위해 최근에 런던에서 왔다. 청년이 만약 제복만 입었다면 정말 완벽하게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그는 매우 잘생겼고 쾌활한 성격이었다. 그 청년과의 대화는 너무 즐거웠다. 그들은 서서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저쪽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빅리와 다시가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두 신사는 곧장 숙녀들을 향해 다가왔다. 빅리는 제인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다. 그는 특히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다시는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낯선 사람을 발견했다. 우연히 엘리자베스는 다시와 위컴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 둘의 분위기를 보고 놀랐다. 다시와 위컴의 얼굴색이 변했다. 한 명은 하얗게 질렸고 한 명은 붉게 변했다. 잠시 후 위컴 씨는 모자를 들어 살짝 인사했다. 다시 씨도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궁금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빅리 씨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와 함께 말을 타고 갔다. 두 장교는 젊은 여인들을 필립스 부인의 집까지 안내했다. 리디아가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했다. 하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다. 필립스 부인은 항상 조카들이 오는 것에 기뻐했다. 그리고 그녀는 콜린스 씨를 아주 정중하게 환영했다. 어린 자매들은 위컴 씨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필립스 부인은
위컴 씨를 알지 못했다. 얘들아, 내일 나는 몇몇 장교들을 위한 소규모 저녁 파티를 열 거야. 필립스 부인이 밝게 말했다. 필립스 씨에게 위컴 씨를 초대하라고 부탁해 볼게. 너희들도 다 참석할 거지? 소녀들은 기뻐했고 즉시 동의했다. 그들은 행복하게 롱본으로 돌아가며 내일 즐거운 저녁을 이야기했다. 콜린스 씨는 필립스 부인의 정중함에 감동을 받았다. 그들이 롱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베넷 부인에게 그녀의 동생의 매력적인 매너에 대해 칭찬했다. 다음 날 저녁, 그와 그의 5 사촌들은 마차를 타고 메리턴으로 갔다. 소녀들은 홀로 들어갔다. 그녀들은 위컴 씨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콜린스 씨는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가구를 보고 감탄하며 필립스 부인에게 말했다. 여기 방의 가구에 대해 칭찬해야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로징스의 작은 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필립스 부인은 이 말에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콜린스는 로징스가 큰 저택이라는 것과 레이디 캐서린의 가구가 얼마나 비싼 가구인지를 얘기했다. 그런 다음 필립스 부인은 그가 얼마나 큰 칭찬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필립스 부인은 친절하고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콜린스는 대부분 그녀와 대화했다. 베넷 소녀들은 더 이상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었다. 모든 여성들은 위컴 씨를 보고 싶어 했다. 그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매력적이고 신사적으로 보였다. 그에게 모든 여성의 시선이 향했다. 마침내 그 옆자리에 앉은 행운의 여자는 엘리자베스였다. 그의 대화 방식은 유쾌했다. 그녀는 그 무엇이든 흥미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일행 중 일부가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위컴은 카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씨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다시 씨에 대해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위컴이 먼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금 주저하는 말투였다. 네더필드는 메리턴 근처에 있죠. 다시 씨는 거기서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약 1달간 있었어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의 수입은 연간 1만 파운드죠. 위컴이 대답했다.
적어도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가족과 가깝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그를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죠. 엘리자베스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베넷 양은 제 말에 놀랐을 거예요. 어제 제가 그와 마주쳤을 때 아주 냉담했었으니까요. 베넷 양도 그것을 보았죠. 베넷 양, 다시 씨를 잘 아나요? 제가 원하는 만큼만 알아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저는 4일 동안 그와 같은 집에 있었어요. 그는 참 불쾌한 사람 같아요. 저는 그를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그래서 그가 불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의 의견에 놀랄 거예요. 이곳에서는 모두들 그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모두가 그의 자만심을 싫어해요. 아무도 그를 칭찬하지 않죠. 그가 맞게 평가된 것에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요. 세상은 그의 재산에 눈이 멀어 그의 자만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잠시 후 위컴이 덧붙여 말했다. 그가 네더필드에 오래 머물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 당신이 장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죠? 오, 아니요. 저는 다시씨 때문에 쫓겨나지는 않아요. 만약 그가 날 보고 싶지 않다면 그가 떠나야죠. 제가 그를 피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는 나를 아주 나쁘게 대했어요.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의 남자였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죠. 그리고 다시 씨를 볼 때마다 저는 그의 아버지 생각에 고통스러워요. 다시 씨는 저에게 사악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에 대한 모욕 외에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매혹되어 열심히 들었다. 위컴 씨는 메리턴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것이 군대에 가입하게 된 이유입니다. 군대는 나에게 필요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군대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교회가 저의 직업이어야 했지요. 저는 대주교로서 편안한 수입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씨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시 씨의 아버지는 저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펜벌리의 목사직을 주려고 했죠. 그러나 불행히도 그분이 돌아가신 후 다시 씨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엘리자베스는 경악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법으로 정당하게 당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다하시 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소원을 문서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하시 씨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하시 씨는 그것을 추천으로만 취급했죠. 저는 정말로 그 자리를 잃을 만큼 내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는 나를 아주 싫어해요. 그의 아버지가 나를 좋아한 것에 대해 그가 질투를 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도 다시 씨를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그가 오만하다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사악하고 불공평한 사람이었다니. 우리는 펜벌리에서 함께 자랐어요. 그의 아버지는 펜벌리 농장을 돌보기 위해 모든 시간을 쓰셨죠. 그분은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분은 내가 다시 씨의 친구가 되어준 것에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다시 씨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요. 다시 씨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왜 당신을 돕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존심이 강해서 남에게 정직하게 보이고 싶어 할 텐데요. 확실히 그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가족, 아버지, 여동생 모두 자랑스러워하죠. 다시 양이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양을 비난하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다시 양은 자기 오빠를 너무 닮았어요. 그녀도 자존심이 강하죠. 그녀는 16살 정도의 매력적인 소녀예요. 그리고 그녀는 심하게 교양을 따지죠. 다시 씨와 빙리 씨는 어떻게 친구가 된 거죠? 빙리 씨는 정말 매력적이고 친절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씨와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빙리 씨를 전혀 몰라요. 하지만 다시 씨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즐거운 동반자가 될 수 있지요. 바로 그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일반적이 되었다. 콜린스 씨가 자신의 후원자인 레이디 캐서린에 대해 이야기했다. 위컴 씨는 재빨리 엘리자베스에게 물었다. 당신의 사촌이 레이디 캐서린을 알고 있나요? 얼마나 잘 아는 사이죠? 글쎄요, 그가 그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녀가 최근에 헌스퍼드 목사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고 들었어요. 레이디 캐서린은 다하시의 고모예요. 그녀는 그녀의 딸과 다하시 씨를 결혼시킬 계획이죠. 엘리자베스는 이 말에 미소를 지었다. 빙리 양이 다하시 씨를 열심히 유혹하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저녁 파티가 끝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자베스는 집까지 가는 내내 위컴 씨가 했던 말들을 생각했다. 다음 날 그녀는 위컴 씨와 했던 모든 대화를 제인에게 말했다. 제인은 놀라고 걱정하며 들었다. 그녀는 다시 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위컴 씨처럼 상냥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다시 씨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다. 그날 아침 초대장이 롱본에 도착했다. 빙리 씨가 네더필드에서 약속했던 무도회였다. 무도회의 날짜가 확정되었고,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이었다. 베넷 가족은 모두 그것을 기대했다. 심지어 메리도 책에서 머리를 들고 무표정하게 말했다. 오전에 독서를 할 시간이 있으면 저녁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상관없어요. 모두에게 약간의 휴식은 좋다고 생각해요. 엘리자베스는 위컴과 춤을 춘다고 생각하자 아주 즐거워졌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콜린스 씨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다. 콜린스 씨도 무도회에 가실 건가요? 당신은 신부님인데 춤을 춰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빅리 씨의 초대를 받아들일 겁니다. 저는 춤에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름다운 사촌들과 춤추기를 희망해요. 이 기회에 엘리자베스 양에게 처음 두 춤을 요청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매우 놀랐고 짜증이 났다. 그녀는 위컴이 그 춤을 요청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대신 콜린스 씨와 춤을 추게 되었다.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 그녀는 걱정이 되었다. 그가 행동하는 태도를 보자면 그가 특별히 그녀에게 아첨하는 것 같았다. 왠지 그가 엘리자베스를 그의 아내로 선택한 것 같은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콜린스의 엘리자베스에 대한 칭찬은 점점 늘어만 갔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결혼을 제안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화요일 저녁, 엘리자베스는 네더필드의 무도회 홀로 들어갔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컴 씨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위컴 씨는 없었다. 그녀는 놀랐고 실망했다. 그녀는 그가 꼭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에 들고 싶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었다. 혹시 다시 씨가 빅리 씨에게 위컴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했을까? 그녀는 다시를 의심했다. 위컴은 초대를 받았지만 일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한 장교가 엘리자베스에게 말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위컴이 다시를 피하고 싶어서 오지 않은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씨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때 다시가 인사를 건넸다.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화가 나서 좀처럼 예의 바르게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무도회를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불행히도 콜린스 씨와의 처음 두 춤은 극도로 창피했다. 그녀의 사촌은 춤추는 법을 전혀 몰라서 매우 어색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한 장교와 세 번째 춤을 추었다. 그 후 다시가 다가왔다. 다시는 그녀에게 춤을 신청했다. 그녀는 그 사실에 너무 놀라 아무 생각 없이 춤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그와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침묵 속에서 춤을 추었다. 다시 씨와 춤을 추다니 영광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대답했고 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말했다. 이제 당신은 무언가 말해야 해요, 다시 씨. 방의 크기나 커플의 수에 대해 이야기해도 좋을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말할게요. 네, 그대로 말해 주세요. 일단은 그 대답으로 충분해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여는 무도회가 더 낫다고 말할게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조용히 춤만 출 수 있을 거예요. 대화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해요. 대화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야죠.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를 말하는 걸까요? 둘 다예요.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둘 다 사교적이지 않죠.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당신은 사교적이에요. 그가 대답했다. 내가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사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과 당신의 자매들은 메리턴에 자주 가나요? 그는 말을 계속했다. 네.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당신이 지난주에 그곳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막 소개받았었어요. 반응은 즉각 나타났다. 다시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잠시 후 그는 어렵게 말했다. 위컴 씨는 상냥해서 친구를 쉽게 사귀죠. 그가 우정을 이어나가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는 당신과의 우정은 지키지 못했겠죠. 엘리자베스는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것은 평생 그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다하시는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 춤이 끝나자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갔다. 제인은 빅리 씨가 그녀를 좋아하고 그녀도 빅리 씨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매우 기뻤다. 하지만 이 소식 하나를 제외하고 기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무도회 동안 가족들 모두 창피하게 행동했다. 먼저 콜린스 씨는 존경하는 후원자의 조카인 다시 씨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다시 씨는 매우 차갑게 반응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베넷 부인은 제인과 빙리의 결혼에 대한 희망을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빙리 자매와 다시 씨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다. 엘리자베스는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다. 마침내 약간의 음악이 필요할 때 메리 베넷 양은 자신 있게 피아노로 갔다. 그녀는 여러 곡을 연주했다. 하지만 심하게 서툰 연주였다. 저녁 후 엘리자베스는 거의 즐겁지 않았다. 콜린스 씨가 저녁 내내 그녀의 곁에 붙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심지어 그녀가 아는 사람들과도 가서 이야기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그녀의 친구 샬롯 루카스는 콜린스 씨의 긴 연설을 친절하게 들어주었다. 다시 씨는 종종 그녀 가까이에 혼자 서 있었다. 하지만 말할 만큼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 저녁이 끝날 무렵 엘리자베스는 알게 되었다. 가족 모두는 무도회를
즐겼다는 것과 빙리 자매들은 베넷 가족들이 떠나기를 바랐다는 것을. 그러나 콜린스 씨는 빙리 가족의 칭찬에 열을 올렸다. 베넷 부인은 빙리 가족을 롱본에 초대했다. 그녀는 서너 달 안에 제인이 빙리와 결혼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매우 만족스런 기분이었다. 베넷 부인은 또한 엘리자베스가 콜린스 씨와 결혼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결혼은 제인과 빙리와의 결혼만큼 감동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딸이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엘리자베스에게 충분히 좋은 결혼이라 생각했다.